여러분, 혹시 집에 오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이를 어디에 쓰시나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얼굴 위에 올려놓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반찬으로 드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오이는 그냥 수분 보충이지, 뭐, 특별한 거 있나요? 그런데 이 생각,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을 찾은 분이 무려 239만 명입니다. 국민 20명 중 1명꼴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에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60대 이상이 약 93만 명, 전체 환자의 38%를 차지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눈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참는 분들까지 합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눈이 뻑뻑하고 오후만 되면 침침하고 바람만 불면 눈물이 나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상당수가 해당되실 겁니다.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눈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오이, 이 소박한 채소가 눈 건강과 생각보다 훨씬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눈이 왜 이렇게 수분에 약한지. 둘째, 오이가 눈에 수분을 전달하는 원리. 셋째, 우리가 버리는 오이 껍질에 숨어있는 눈 보호 성분. 넷째, 현대 생활에서 눈을 공격하는 것들. 다섯째, 오이를 제대로 먹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눈이 왜 이렇게 수분에 예민한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의 맨 앞에 있는 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막이라고 합니다. 이 각막을 쉽게 설명드리면 집 창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창문이 우리 몸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혈관이 없습니다. 혈관이 있으면 투명하지 않거든요. 빛이 통과해야 하니까 혈관 대신 눈물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문에 영양이 안 가는 겁니다. 표면이 거칠어지고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눈에는 눈물막이라는 아주 얇은 보호층이 있습니다. 이 눈물막이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맨 바깥에 기름층, 가운데 수분층, 그리고 맨 안쪽에 점액층. 이 3층이 고르게 유지되어야 눈이 편안하고 시야가 선명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3층이 전부 불안정해집니다. 60세가 넘으면 눈꺼풀 안쪽에 있는 기름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이봄샘이라고 부르는 이 기름샘이 눈물이 빨리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나이 들수록 약해집니다. 기름층이 무너지면 가운데 수분층이 빨리 증발합니다. 수분층이 증발하면 점액층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눈물막이 고르게 퍼지지 않아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안과 분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젊은 층보다 안구건조증 발생 확률이 1.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로 드시는 약이 많아질수록 눈물 분비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눈이 그만큼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 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이는 96%가 수분입니다. 이건 아마 다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죠. 물론 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이에는 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오이 한 개, 약 200g에 칼륨이 280mg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우리 몸속에 불필요하게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나트륨이 빠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눈으로 가는 혈류도 원활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분만 채우는 게 아니라 눈에 영양을 실어 나르는 혈관의 흐름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이건 물만 마셔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한 보건센터에서 43명을 대상으로 28일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오이 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3에서 124로, 이완기 혈압이
95에서 82로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연구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이의 칼륨이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눈의 미세 혈관에도 좋은 영향이 갑니다. 우리가 짜게 먹는 편이잖아요. 김치, 된장찌개, 젓갈. 맛있지만 나트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면 균형이 맞습니다. 이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여름에 오이 냉국을 드셨던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이의 수분은 눈물막의 수분층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층 중 가운데 층이요. 인공 눈물만 넣는 것보다 우리 몸 안에서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게 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물만 마시면 혈류량이 늘어나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오이처럼 전해질을 함께 품은 수분은 그런 부담 없이 몸에 흡수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분은 우리 눈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놀라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이 껍질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오이를 먹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껍질을 벗기시는 분 많으시죠? 이해합니다. 식감이 부드러워지니까요. 그런데 이 초록색 껍질을 벗기면서 눈의 가장 중요한 성분을 함께 버리고 계십니다. 오이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당근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바로 그 주황색 색소입니다. 물론 오이에는 당근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하지만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이 이것을 비타민 A로 바꿉니다. 비타민 A가 눈에서 하는 일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눈 뒤쪽에 망막이라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망막에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밝은 곳에서 색을 구별하는 원추세포, 다른 하나는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별하는 간상세포입니다. 이 간상세포,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비타민 A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간상세포 안에 빛을 잡아내는 분자가 있습니다. 이 분자의 핵심 재료가 비타민 A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희미한 빛이 눈에 들어오면 이 분자가 반응해서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반응하면 이 분자가 원래대로 돌아와야 다음 빛을 잡을 수 있는데 이때도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쉬지 않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뭐가 생기느냐? 저녁에 바깥에 나가면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죠? 계단을 내려갈 때 발밑이 불안하신 분들,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한참을 적응해야 하시는 분들, 이런 증상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눈이 적응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녁에 운전하실 때 좀 더 불안하시진 않으세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 불빛에 눈이 부시면 한참 뒤에야 앞이 보이시진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전부 비타민 A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껍질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이 껍질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눈 속에 천연 선글라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성분이 바로 그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망막 한가운데에 황반이라는 아주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크기가 고작 몇 밀리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분이 우리 시력의 핵심입니다. 글씨를 읽을 때, 사람 얼굴을 알아볼 때, 바늘에 실을 꿰을 때 전부 이 황반이 하는 일입니다. 손주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것도 이 황반 덕분입니다. 루테인은 주로 황반의 주변부에 분포하고 제아잔틴은 황반의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둘이 역할을 나눠서 황반 전체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강한 빛, 특히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를 흡수해서 그 밑에 있는 세포가 손상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20대 이후부터 황반의 색소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이미 황반 색소가 많이 줄어든 상태인 거예요.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에서 매일 빛에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국립안연구소에서 4,000명 이상을 1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에이레즈2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포함한 항산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황반변성 진행 위험을 약 25% 낮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명 중 1명의 위험을 줄인 겁니다. 이건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평소 식사에서 루테인 섭취가 적었던 분들, 그러니까 채소를 잘 안 드시던 분들에게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해당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또 프랑스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혈중 루테인 농도가 높은 그룹이 황반변성 발생 위험이 37%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테인을 꾸준히 먹으면 피에 녹아서 눈까지 가고 그것이 실제로 눈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오이 껍질 하나에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원료인 베타카로틴, 황반 주변부를 보호하는 루테인, 그리고 황반 중심부를 지키는 제아잔틴. 우리가 매일 벗겨서 버리는 그 얇은 초록색 층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오이만으로 이 성분들을 충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시금치나 케일처럼 짙은 녹색 채소에 비하면 양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먹으면 작은 양이 쌓이고 다양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서로 보완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음식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오이는 그 골고루 중에서 가장 쉽고 저렴한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분과 칼륨, 그리고 껍질 속 눈보호 성분. 이제 4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대 생활이 눈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는 눈을 혹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눈 건강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종류의 문제가 생겼어요. 혹시 하루에 텔레비전을 몇 시간이나 보시나요?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더하면 우리 눈이 하루 종일 화면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 중에 블루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란색 빛이라는 뜻인데 에너지가 높아서 눈 깊숙이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황반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화면을 보는 시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시고, 낮에 텔레비전 보시고, 저녁에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시고, 밤에 유튜브 보시면서 주무시죠. 합하면 서너 시간은 기본이실 겁니다. 그 시간 동안 블루라이트가 쉬지 않고 황반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내 환경입니다.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공기가 건조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에 눈이 마릅니다.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가 눈을 자극합니다. 사계절 내내 우리 눈이 편할 날이 없어요. 이럴 때 오이가 2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분과 전해질로 눈물막을 안쪽에서 지원하는 것. 다른 하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으로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 이 2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채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이가 특별한 건 이 2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 주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오이 한 개가 겨우 24kcal밖에 안 합니다.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비타민C도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각막의 콜라겐 생성을 돕습니다. 아까 각막이 창문이라고 했죠. 이 창문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비타민C가 관여합니다. 오이 한 개에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약 14%가 들어있습니다. 대단한 양은 아니지만 매일 먹으면 쌓입니다. 그리고 오이에는 비타민 K도 풍부합니다. 한 개의 하루 권장량의 62% 정도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K는 눈 주변의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신 분들, 이게 눈 주변 혈관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타민 K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이 한 개에 수분, 칼륨,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비타민 C, 비타민 K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영양제로 따로따로 사 먹으면 돈이 꽤 들어요. 그런데 오이 한 개면 1,000원도 안 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딱 맞는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루테인 관련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 건강 때문에 비싼 영양제를 사드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영양제가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식탁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는 게 순서 아닐까요? 비싼 영양제 사기 전에 오이 껍질부터 안 버리는 것, 이게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이를 어떻게 드셔야 눈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비타민C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오이를 다른 채소와 함께 날 것으로 무치거나 섞어 드시면 다른 채소에 있는 비타민C까지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아까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이를 단독으로 드시거나 식초를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식초가 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오이 무침에 식초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맛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맞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이 품종에 따라 영양 차이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이건 정말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결과 취청오이가 일반 백오이에 비해 항산화 물질과 눈 건강 관련 성분이 약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청오이는 껍질이 짙은 녹색이고 가시가 있는 그 오이입니다.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종이에요. 눈 건강이 목적이라면 취청오이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를 껍질째 드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껍질에 루테인과 제아잔틴,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습니다. 단, 껍질을 드시려면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문질러 씻으시면 충분합니다. 농약이 걱정되시면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씻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둘째,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아까 말씀드린 루테인, 제아잔틴, 베타카로틴은 전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기가 전혀 없이 오이만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방울, 올리브유 한 스푼 또는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오이 무침에 참기름 넣는 것, 우리 전통 방식이 영양학적으로도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추장에 기름 성분이 있어서 흡수를 도와줍니다. 셋째, 식초를 활용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아스코르비나제 효소를 억제하려면 식초를 넣으시면 됩니다. 오이 무침에 식초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이 자체의 비타민C도 살리고 함께 넣은 다른 채소의 비타민C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새콤한 맛도 나니까 입맛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입니다. 넷째, 꾸준히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황반의 색소는 한 번에 쌓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축적됩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줄어든 황반 색소를 다시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오이 반 개 정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신선한 것을 고르고 제대로 보관하세요. 오이를 고르실 때는 끝에서 끝까지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단단할수록 수분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짙은 녹색인 것이 좋습니다. 작고 날씬한 오이가 씨가 적고 아삭해서 좋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냉장고 안에서 너무 차가운 곳은 피하세요. 오이는 찬 곳에 오래 두면 물러집니다. 냉장고 문 쪽이나 채소칸처럼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 두시면 일주일 정도 아삭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 물기가 있으면 더 빨리 상하니까 마른 상태로 보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내려온 습관 중에 오이를 사면 바로 소금에 절여 두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이 장아찌로 담가 드시면 생오이에 비해 비타민 B1이 5배, 니아신은 4.5배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이 늘어나니까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약이나 심장약 드시는 분들 중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에요. 오이에 비타민 K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오이 섭취량을 갑자기 크게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드시던 양을 유지하시거나 변경하실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오이를 많이 드셔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질환이 심한 분은 주치의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오이를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갈아 드실 때는 식초를 넣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 넣으시면 다른 재료의 비타민C가 분해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꽤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핵심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상식은 이겁니다. 오이는 수분 보충용이다. 얼굴에 올려놓으면 시원하다. 그 정도. 하지만 오늘 알게 된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우리 눈은 혈관 없이 눈물에 의존하는 특수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물막이 불안정해지고 안구건조증 위험이 1.3배 이상 높아집니다. 오이의 수분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칼륨과 전해질을 함께 품고 있어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눈으로 가는 혈류까지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오이 껍질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이라는 눈보호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황반 주변부와 중심부를 나누어 보호하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미국 국립안연구소의 10년 추적 연구에서 이 성분들이 황반변성 위험을 25%까지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프랑스 연구에서도 루테인 혈중 농도가 높은 그룹이 37% 위험이 낮았습니다. 셋째, 현대생활의 블루라이트와 건조한 환경이 매일 우리 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이 블루라이트를 흡수해 황반을 보호하고 수분은 눈물막을 안쪽에서 지원합니다. 오이 하나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껍질째 드시고 참기름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식초를 넣으면 비타민C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취청오이를 고르시면 눈 건강 성분이 3배 더 높습니다. 매일 반 개씩만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소박한 채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시기 전에 식탁 위 오이부터 껍질째 드셔보세요. 물론 증상이 심하신 분은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 식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우리 몸은 항상 뒷순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또렷하게 보려면, 좋아하는 책을 편하게 읽으려면, 가을 단풍을 선명하게 즐기려면 지금부터 눈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오이 한 개입니다. 오늘 저녁에 시장 가시면 취청오이 한 봉지 사다가 껍질째 참기름에 묻혀보세요. 비용은 거의 안 드는데 우리 눈에 주는 선물은 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눈이 불편하신 분과 나눠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모두 밝은 눈으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건강하시고 눈도 마음도 맑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